아산항 개발 용역 추진을 두고 아산시의회에서 시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인 것은 물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아산의 미래발전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종시가 상가 허용 용도 완화를 통한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항 개발 용역 추진을 두고 아산시의회에서 시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인 것은 물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아산의 미래발전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평택 당진항 항만 물류 증가에 따라 아산시 인주면 걸메리 해안을 항만구역으로 개발해 해양 신산업 유치와 경제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아산시. 2025년 12월 고시될 예정인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수립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2억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용역비 1억 5천만 원이 시의회에서 불인정되며 삭감되는 등 아산항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성표 시의원은 이미 민선 7기에 아산항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시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임과 동시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가계획에 반하는 이런 논리를 이 용역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박경기 시장님이야 아산시 공무원들이 전체가 노력하시는 부분에 심히 저는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아무리 시장이 공약이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산항 개발은 국가적인 균형 발전과 아산의 미래 발전 기반 시설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지사 공약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평택 당진항과 더불어서 물류 초과된 것을 장래를 감안해서 아산 지역에도 항을 개발해서 아산의 국가적인 균형 발전과 아산의 미래 발전된 기반 시설을 하고자 시장 계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속에 아산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아산시. 다만 박경기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상고심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의 법률과 심리 상담을 담당해왔던 세종교원치유지원센터.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그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센터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며 치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 긴급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을 처리하는 교원 안심콜 운영을 비롯해 교원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 신고 시 변호사,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직위가 해제됐던 기존 방침도 손봅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기소 이전의 직위 해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재량 휴업 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는 교육감인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 학교의 적법한 임시 휴업에 대해서는 불법의 소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향후 교권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에 정부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식 정무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남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비 9조 8,243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 1,69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도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세종시 관련 예산이 1조 5,1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 1,235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의사당 건립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이집무실 사업비 1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이 반영됐고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허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어제 세종시가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거센 반대 목소리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신도시에 숙박시설 입지를 유도하고 나선 사정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상가 공실 해소입니다. 세종시가 자체 조사한 현재 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인 9.4%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실 상가를 리모델링해 소규모 숙박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면 상가 공실률도 줄이고 부족한 숙박시설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실제로 신도시에 계획된 숙박시설은 현재 건립 중인 2개 호텔까지 더해 7곳 1,300여실에 불과합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모텔과 펜션 등까지 모두 합해도 106곳 2,792실이 전부입니다. 인구가 비슷한 아산시와 대전 유성구, 공주시에 비하면 세종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 방문객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현재 있는 숙박시설 모두가 사실상 호텔 형태로 하루 숙박료가 15만 원 안팎의 고가여서 중저가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종시에 많이 찾아오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관련 기관들 그런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여비는 7만 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외주로 빠지다 보니까 내수 경제라든지 지역 시민들,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 방문자 가운데 숙박 문제로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유출된 건수는 지난 4년 동안 1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응다리,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신도시 내 관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숙박을 위해서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 공실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 외에도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 동안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중점 점검 품목은 활참돔과 활가리비, 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5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와 조치원읍 일원에 1인 전동차, 이른바 전동 킥보드 전용 무선 충전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주차장은 1에서 3생활권 107곳과 조치원읍 2곳 등 모두 109곳으로 모두 540대의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전용 주차장 설치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7시쯤 천안시 와촌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다 선풍기로 어머니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큰 화재가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새들어 살던 집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머니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천안 지역 일부 시내버스에선 현금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현금 승차 비율 감소로 거스름돈 지급으로 인한 운행 지연을 막기 위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례차례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 하나같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합니다. 현금을 내는 승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현금 내는 분이 한 1,000명 됩니다. 어떤 때는 10,000원짜리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10,000원짜리 우리가 1,0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100원짜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러 주기가 참 불편한 때가 많죠. 지난 2020년 5.3%였던 천안 지역 현금 승차 비율은 2021년 3.8%, 지난해 3.2%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전철 무료 환승과 카드 할인 등으로 현금 승차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천안시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은 9개 노선 28대 버스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현금함이 없어지면 거스름돈 지급으로 인한 운행 지연과 관리 인력,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현금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운전자가 안전 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카드가 없는 승객을 위해 차량에서 정액권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과 요금 계좌이체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아산에 있는 충남 사회적 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지원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비어있는 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 창업과 기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문을 연 충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입니다. 국비 등 모두 11억 원을 들여 사회적 경제 제품 홍보물과 판매장, 휴식 공간 등이 조성됐지만 지난해 2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충남도가 다시 유통지원센터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정작 센터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유통지원센터 건물이 발달장애인 창업지원 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3월 중기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는 비어있는 유통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 창업과 기술교육센터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2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운영은 중기부사나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5년간 맡은 뒤 아산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이제는 발달장애인 창업 기술 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전세 사기 확산에 따라 천안시가 50호 이상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천안 지역 임대주택 8,478호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임대차 계획 신고,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음 달 15일 세종문화원에서 패티켓을 주제로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와 함께하는 시민생활 문화 강연이 진행됩니다. 문화원은 다음 달 6일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원은 이번 패티켓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민생활 문화 강연을 진행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이웃은 라이프 코치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이지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지고 있는 이유미 씨를 만나봅니다. 나를 찾는다는 건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좀 불편한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가치를 느끼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중동에서 승무원 생활을 했고 3년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어 포함해서 이제 4개국어를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타인의 성장이 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줄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던 도중에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인생책방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석사, 박사를 밟고 지금 타인의 성장을 돕는 라이프 코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이프 코치는 타인의 내면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주는 광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책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투영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 나를 찾는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투영해서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타인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게 뭐 책이든 아니면 액티비티든 나를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래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했었는데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찾는 여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연이나 우리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 스스로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라이프 코칭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사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건 없거든요. 근데
강의나 아니면 라이프 코칭을 받은 이후에 그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감사함의 표시나 피드백이 제가 계속 라이프 코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강의를 들어도 가져가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그것이 내가 나를 찾는데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연의 빛깔로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일은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했을 때 아니면 강의를 했을 때 저에게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너무 보람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찾는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뭘 꼭 다 해준다기보다는 자기의 본연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세종시에서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조성됐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때론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전용 주차장이 만들어진 만큼 주행 시에도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